올림픽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금세예요. 파리올림픽 관련 이슈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미국의 수영 전문 매체 온라인 매체에서 황선우의 자유형 200m 예상 성적을 동메달로 평가했더라고요. 네, 한국 우리 선수단에서는 황선우 선수가 동메달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사실 금메달을 가져와 주길 바라고 있지만 네. 아무래도 이 세계적인 현실에서는 조금 우리의 바람과 그들이 바라보는 현실 사이에서는 약간의 괴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수영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인데요. 스웸이라고 이 매체에서는 자유형 200m에서 다비드 포포비치가 금메달을 가져가고 2위도 루카스 마르텐스 독일 선수가 가져가고 황선우는 덩컨 스콧이나 다나스 랍시스 같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3위로 시상대에 오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 선수단이 기대하는 거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성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승부 예측이라는 것 자체가 그 동안의 데이터 사실 이 사람들의 황선우 선수 찾아가서 포포비치 찾아가가지고 체온 재고 인터뷰도 하고 체지방 재고 이런 과학적인 결과가 아니라 그동안의 데이터나 그냥 이럴 것 같아요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심지어 개인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추측 자체가 큰 의미가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황선우 선수가 이번 시즌에 이 자유형 200m 기록으로 봤을 때 아마 4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기록으로 봤을 때는. 맞아요. 공동 4위. 그런데 지금 동메달 후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건 기록은 황선우 선수가 지금 이번 시즌에 4위지만 뭔가 좀 더 상승세에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 상승세가 어디까지 올라가냐에 따라서 메달 색깔 분명히 바뀔 수 있다. 네. 어쨌거나 이 스웸도 금메달 후보는 아니라고 봤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황선우 선수의 상승세는 인정을 해주고 있다. 저는 그냥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크게 그리고 한번 두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러한 예상이 황선우 선수로 하여금 조금 더 경쟁심이 생기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피가 돌게 만드는. 그렇죠. 니들 그렇게 봤어? 네. 황선우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올림픽을 앞두고 올해에만 1분 44초대 기록을 낸 선수가 8명이라서 사실은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메이저 대회에서 1위부터 3위까지 매번 달라졌다. 이 손끝 차이로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메달 경쟁 솔직히 말하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스웸에서 황선우의 어깨에 뭔가 로켓을 달아주는 그런 예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또 이제 수영이 그 대회 초반 올림픽 대회 초반에 펼쳐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좀 황당한 뉴스들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국의 승마 영웅이 말 학대 영상 제보에 따라서 파리올림픽 출전을 포기했다는 뉴스가 있네요. 네, 샬럿 뒤자르댕이라는 선수죠. 이 선수 아주 유명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3개나 땄던. 그러니까 영국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승마에 아주 그냥 간판격인 그런 선수인데 이 선수가 최근의 상황은 아니에요. 지난 2020년에 그 개인 훈련장에서 그 말이 이제 자신의 이제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유로 1분 동안의 채찍으로 이제 24번을 때렸다. 말을. 내가 타고 이제 사실 말은 내 한 몸처럼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때렸다라는 거를 이 선수에게 승마를 배운 어린 학생이 신고를 했어요. 이 선수 실은 이런 선수예요라고 신고 상황도 안 좋네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이제 밝혀지면서 결국 이제 뒤자르댕 선수는 이제 올림픽 출전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대회에서도 사실 그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었고 그리고 사실 영국 선수단 안에서 워낙에 이제 훌륭하고 이제 이런 선수다 보니까 기수로 뒤자르댕 선수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그 모든 이야기가 싹 사라지고 결국 올림픽에도 나가지 못하는. 이게 참 시대 정신에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예전에 약간은 핀트가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애완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었대요. 그래서 만약에 그 반려동물이 한마디만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다면은 주인한테 무슨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 반려동물의 주인들한테 얘기했더니 주인들이 가장 많은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나 아파요.
그렇죠. 말 못하는 동물이 아프다고 표현하면 내가 알 수 있으니까 네. 우리 누가 아프구나, 우리 혜원이가 아프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아기들은 울잖아요. 저희가 아기를 키울 때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애틋함 살아있는 생물이고 애틋함이 있는데 이렇게 학대한다는 거 좀 심지어 또 어린 학생 앞에서 예 이거 좀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1분 동안 24번이요? 지칠 텐데 때리기도 채찍으로 이렇게 때렸다면 2초에 한 대씩 때린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 이거 그냥 제 생각이지만 그 어린 배우는 어린 이 입장에서는 저 채찍이 나한테 와?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4년 전의 일이지만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입니다. 이것도 좀 해프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미스러운 일인데요. 캐나다 여자 축구인데요. 드론 염탐을 하다가 들통 났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게 캐나다는 지난 대회 금메달 네. 팀이에요. 캐나다가 도쿄올림픽 때 금메달 땄어요. 네. 캐나다가 그래서 여자 축구. 약간 어떻게 보면 캐나다가 부담을 안고 있는 거죠. 이번 대회에서도 우리가 금메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뉴질랜드 조별리그 첫 상대인 뉴질랜드가 훈련하고 있는 훈련장에 한 스태프가 몰래 가서 드론을 띄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봤으면 그냥 조용히 보고 넘어갔으면 몰라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을 텐데 하필이면 이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코칭 팀 스태프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캐나다 이 드론 띄우던 분이 잡혀서 체포까지 됐고. 체포됐어요. 이야. 체포돼서 무언망신이야 이게 그러니까요. 진짜. 와 정말. 그래서 이제 네.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뉴질랜드가 우리는 청렴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대회 준비하고 있는데 캐나다는 금메달도 땄던 팀이 저러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공식 항의를 한 거죠. 참 대회 시작 전부터 정말 그 얼굴 팔리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심지어 전년도 전대회 우승팀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이거 좀 웃긴 것 같아요. 주라기 123님이 네. 축구하려면 이제 드론도 배워야 하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캐나다 그러니까요. 정말. 근데 이게 사실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100번 양보해서 상대팀 얼마나 이기고 싶으면 드론 띄울 수 있겠죠. 근데 그러네. 하필이면 전년도 우승팀이잖아요.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냐? 그러니까요. 우리 그때 기억나네요. 그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우리가 멕시코랑 이제 경기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훈련을 이제 멕시코 기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데 저 사람 행동이 좀 수상한데 싶어가지고 이제 우리 축구협회 관계자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알고 보니 멕시코 대표팀 사람이었던 거야. 기자가 아니라. 네, 그래가지고 요놈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쫓아내고. 네. 그래서 그 실랑이가 나고 그게 우리 막 이렇게 신문에 막 일면에 막 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건 이제 과거의 방식인 그렇지. 거고. 2012년의 방식이고 2024년의 방식은 드론이구나. 드론이잖아. 요즘 초소형 드론도 많던데. 이거 왜 뭐 걸린 게 잘못한 게 아니라 띄운 게 잘못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참네. 재밌는 게 정작 선수들은 너무나 멀쩡하게 훈련을 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훈련을 했다는 게 저는 여기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드론으로 염탐하고 이러는 건 뭐 선수들과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 네. 그라운드에서 만나는 선수들은 정말 순수하게 11명이 대결하는 그런 순수성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은 주변 사람들이 옳지 못한 마음가짐으로 이런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게 아닌가. 아니, 사실 뭐 저희야 남의 얘기니까 그냥 약간은 농 섞어가지고 재밌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스포츠가 재밌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건 일단은 정해진 규칙이 있고 그리고 공정하게 정말 같은 자리에 서서 맞붙는다는 점이잖아요. 그런 그렇죠. 면들을 안다면 또 올림픽 정신을 안다면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겠죠. 요 두 팀 26일날 경기하거든요. 네, 요거 제가 한번 저도 끝까지 누가 이기는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림픽 공식 개막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오는데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는 개막 전에 펼쳐집니다. 바로 여자 핸드볼 경기죠. 네, 밤 11시에 이제 독일을 상대로 조별리그 첫 경기가 열리는데요. 네. 아무래도 여자 핸드볼이 이번 대회 우리나라 구기 종목 유일한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유일한 구기 종목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 핸드볼을 조금은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경기 볼 것 같은데 조금은 응원하는 마음은 도대체 뭐예요? 응원을 크게 해야지. 아니 우리. 이제 어. 기자 크게 해야지. 보통 이제 뭐 객관적인 네.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여자 핸드볼 경기는 저는 중립을 못 지키고 그렇죠. 100% 응원하는 네. 마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팀 독일과 붙는데 진짜 우리나라 태극전사 이제 너무 식상하긴 한데 여자 핸드볼 대표팀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일은요 그 며칠 전처럼 파리 현지에 나가 있는 기자를 직접 연결해서 파리 현지의 소식 그리고 핸드볼 경기장의 모습도 전달해 드리려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내일도 저녁 10시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소식을 끝으로 스포츠앤 플러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에도 애써주신 오혜영 기자, 송지훈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생생한 스포츠 소식, 살아있는 스포츠 경기들을 갖고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팬들의 야간 놀이터 스포츠앤 플러스로 밤 10시에 많이들 놀러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밤 10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